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지난번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이재명의 모습입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기 위해서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이재명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재명이 당시 탄 차량이 서울구치소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이재명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식을 한 것이죠. 좀 수사도 지연시키고 모든 자신에 대한 사법 일정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신의 지지자들 동정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기국회 와중에도 무책임하게 단식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또 황당하게 아마 이재명 자신도 놀랐을 것입니다. 이 좌파 판사 유창훈이가 황당한 이유를 들어서 영장을 기각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제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인데, 우리 법원 내에 좌편향된 부패한 이런 그 정치적으로 오염된 판사들이 아직은 많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서울구치소에 보면은 저 대장동 사건, 이재명의 부패에 관련된 그런 인물들이 여러 명이 여기 구속이 됐다가 여기서 구속기한 만료라든지 아니면 보석으로 이렇게 해서 석방을 됐었습니다. 김만배도 그 중에 한 명이죠. 김만배는 구속기한 만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은 최근에 다른 혐의로 해서 수사가 또 시작이 됐죠. 자, 권순일을 통한 재판 거래 의혹으로 해서 그 부분은 이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고, 55클럽도 마찬가지고, 지난 대선 직전에 그 가짜뉴스 공작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그 밖에도 지금 이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재판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해서 좌파 판사에서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적지 않은 국민들이 영장이 기각이 되면은 무슨 죄가 없어서 기각된 걸로 이렇게 해석하는 국민도 적지 않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영장이 기각이 됐어도 이제 나중에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유죄가 확정돼서 구속된 이런 인물들이 꽤 많습니다. 김경수도 그렇고 여러 인물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적지 않은 국민들은 영장 기각이 된 이 상황을 놓고 검찰이 무슨 무리하게 수사를 하냐, 이렇게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국민들 꽤 있고,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재판은 계속되고 있고 이재명의 죄가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죠. 김만배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김용 같은 경우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여기는 이제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김용, 정진상은 다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이재명의 핵심 측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엄격한 조건을 달아서 보석으로 나왔고, 특히 김용은 최근에 검찰에 의해서 징역 12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본인이 그 유동규라든지 그다음에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게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이재명을 위해서 이 민간 업자들에게 20억을 요구했고, 그중에 이제 8억 4천만 원을 받은 이 혐의로 해서 재판을 받았고, 검찰에 의해서 징역 12년형을 구형받았는데 조만간에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결국은 이재명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동규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구속기한 만료로 나왔죠. 자, 구속기한 만료로 나오면 행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동규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난번에 1년 반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이런 구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그 검찰이 용기 있는 자다, 유동규가 진실을 밝혔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좀 혐의가 드러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을 검찰이 재판부에 강조하면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선처를 요구하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진상도 말씀드렸듯이, 정진상도 김용과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여기도 보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정진상은 역시 뇌물 혐의로 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하여튼 정책실장이다 보니까 이재명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개발 비리에 다 보면 정진상이 도장을 같이 찍었죠. 그래서 뇌물 혐의에다가 이 배임 혐의, 여러 가지 혐의가 걸려 있어서 재판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 이재명이 이제 대장동, 위례, 성남 FC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지금 공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나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석으로 나왔다고 해서 무슨 죄가 약해서 죄가 없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엄격한 조건 하에서 그 재판은 계속되는 것이고 구속영장 기각이 됐지만 무슨 죄가 없어서 기각된 것이 아니고 다만 이제 이 좌파 판사에 의한 황당한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혐의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재판은 그대로 이어진다. 이런 점으로 변함이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거 이제 수원구치소입니다. 지금 오히려 이재명이가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이 기각돼서 나왔지만은 앞으로 수원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수원지방법원, 그다음에 수원지검에서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나머지 혐의들,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혐의들, 대북 송금이라든지 뭐 쪼개기 후원금이라든지 국고 횡령이라든지 지금 이제 수원 이 지역에서 이제 지검과 그다음에 법원에서 이재명 관련해서 지금 이제 수사와 재판이 앞두고 있는데 이제 지금 12월 9일 날 정기 국회가 이제 끝나고 방탄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이 대북 송금이라든지 심각하죠. 대북 송금이 죄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약 100억 정도가 북한으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증거 인멸 우려도 높고 왜냐하면 이제 야당의 대표라는 이런 지금 위치를 이용해서 그동안 저지른 이거 이화영 이 수원구치소에 이화영이 지금 이제 수감돼 있는데 이화영 측근 부인을 상대로 해서 자 이재명이 그 자신의 그 측근들을 동원해 가지고 회유하고 압박하고 그다음에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위증교사를 시도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방탄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지금 이제 보강 수사가 들어간 대북 송금에다가 뭐 국고 횡령 등등 이런 것들을 쫙 묶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하게 되면 이 수원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보다는 좀 좌파에 덜 오염됐다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영장이 발부되는 이런 것들이 서울중앙지법보다는 좀 더 확실한 것으로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자 그런 거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혐의들로 해서 이제 보강수사가 끝난 뒤에 자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원지검장도 얼마 전에 국감장에 나와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혐의다. 이재명의 이 혐의가 자기도 요 보고를 받고 굉장히 놀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하나하나 대북 송금을 포함해서 하나하나가 다 구속사안이다 이런 표현을 한 바가 있고 지금 신봉수 지검장도 지난번에 이제 국감장에서 굉장히 놀랄만한 혐의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이런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원지검 산하에 3개의 그 특수팀이 구성이 돼서 뭐 형사 6부가 이제 대북 송금, 그다음에 공공수사부가 이재명, 김혜경의 그 국고 횡령, 법인카드 유용, 그다음에 이제 그밖에 다른 부서에서 쌍방울 관련해서 이제 3개 팀이 나눠져 갖고 결국 이제 이재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금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측에서 자, 이 차장 검사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무슨 뭐 여기저기에다가 자, 감찰을 의뢰하고 공수처에까지 고발을 했어요. 자, 아주 추잡한 짓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정섭 좀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인데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 그 당시에 뭐 위장 전입을 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이 수사 검사를 갖다가 공수처에 고발하는 이런 참 추잡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할 짓인지 어쨌든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굉장히 향후 이 수원지검에서 자신에 대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수사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특히 이제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화영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회유하고 압박하는 이런 것도 이미 수사를 통해서 일부 드러난 바가 있죠. 이화영 아내를 통해서 회유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자 이화영을 특별 접견과 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래서 황당하게 자신이 검찰에서 3번이나 진술한 내용을 뒤집는 뭐 이런 식의 해서 편지를 내게끔 하고 또 여기 민주당 소속의 자 변호사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사실상 감시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사실 이제 딱 구속을 시켜놓으면 인신을 구속시키면 수사하기가 좋죠. 그다음에 이제 본인도 압박을 받고 뭐 수사에 좀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나라 유능한 검사들이 수사를 했지만 이 좌파 판사 한 사람 만나갖고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남은
수원지검에서 수원지법에 어떤 그 정치적인 환경이 마련된다고 하면 영장을 재청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덜 부패했다. 지금 수원지법은 덜 좌파에 의해서 덜 오염됐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은가. 이런 그 지금 전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쩌면 이재명이 서울구치소보다는 이 수원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더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전망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